요즘 기름값이 진짜 미쳤죠. 경유 가격이 리터당 3,220원을 돌파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사는 곳 근처도 이미 2,000원을 넘어선 곳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기름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휘발유랑 경유의 전국 평균값을 보면요, 2019년 5월에는 휘발유가 리터당 1,518원, 경유는 리터당 1,380원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에는 잠깐 떨어졌다가 작년 6월에는 휘발유가 1,577원, 경유는 1,374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휘발유가 1,715원, 경유는 1,537원으로 올랐고 5월에는 1960원을 돌파해버립니다. 올해 6월 26일 기준으로는 휘발유가 2131원, 경유는 2149원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고 2000원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창 기름값이 오를 때 왜 우리나라 기름값은 올릴 때는 확 올리면서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지에 대한 영상 내보내드렸죠. 이번에는 더 화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심지어 유류세도 인하해 준다는데 기름값은 그대로 오르는 걸 보면 누군가는 돈을 쓸어 담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대체 왜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은 그대로인 걸까요? 최근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 확대한다고 했고 이걸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전기랑 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들도 모두 포함해서요, 진짜 유류세가 내려가면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유류세가 내려간다고 해서 기름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유류세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이중 부가가치세가 149.6원이 붙습니다. 이거 외에 교육세, 지방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세 가지가 유류세에 해당됩니다. 한눈에 봐도 비중이 상당한데 이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비중이 많은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은 그대로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걸 전문용어로 세금 착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면 세금이 떨어진 만큼 기름값을 올려버리니까 사실상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 인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인데 이 중 세금이 1,200원이에요. 순수 기름값은 800원이겠죠. 그런데 세금을 800원으로 내리면서 정유사가 순수 기름값을 1,500원으로 올려버려요. 이러면 결국 소비자가 최종 결제하는 금액은 2,300원이 되잖아요. 이 소리는 뭐다? 기름값을 내리고 싶으면 유류세를 건드릴 게 아니라 순수 기름값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까지만 해도 배럴당 15달러에 불과했던 게 올해 3월 9일에는 127달러를 넘었고요, 6월 9일에는 119달러에 가까웠습니다. 이때까지는 기름값 변동 그래프랑 비슷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전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시는 게 6월 9일 이후 자료인데요, 6월 10일에 배럴당 118.94달러였던 게 6월 13일에는 115.63달러로 떨어졌고 이게 6월 20일에는 무려 108.4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6달러대를 유지 중입니다. 자, 그래프만 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기름값 그래프는 어떤가요? 6월 들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대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찾아봤는데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 1분기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1분기에 5,844억 원이었던 게 올해 1분기에는 1조 6,500억이 달했습니다. S오일도 6,290억 원이었던 게 올해는 1조 3,320억이 달했고 현대오일뱅크는 4,128억 원이었던 게 올해에는 7,045억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체감이 되시죠? 기름값이 오르는 동안 정유사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진짜 건드려야 할 건 세금이 아니라 순수 기름값이라는 게 한 번 더 증명된 꼴입니다. 증권사별로 2분기 정유사 영업이익 전망치도 공개됐습니다. 증권 3사 모두 S오일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을 넘을 거라고 전망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최대 2조 6천억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정유사가 가져가는 정제 마진도 보면 화가 납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정제 마진은 배럴당 8.3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는 18.57달러로 뛰더니 6월 첫째 주에는 22.87달러, 6월 셋째 주에는 24.41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린가요? 100번 양보해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는 것까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따져볼까요? 원유 가격이 오른 만큼만 기름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 대목에서 정유사가 되는 핑계가 있죠.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사후 정산제는 뭔가요?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기름값을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일에 기름을 샀어요. 그런데 이날산 기름값을 6월 1일에 정산
정산하는 게 아니라 6월 30일에 정산하는 거죠. 이러니까 주유소 입장은 뭔가요? 만약에 내가 6월 1일에 산 기름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6월 30일에 정유사가 결정한 최종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이에요. 나는 리터당 1,800원에 샀으니까 고객한테는 리터당 1,850원으로 팔았어요. 이러면 주유소 손해가 막대한 거죠. 사실상 한 달치 유가를 예측해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그냥 주유소 사장 마인드로 생각해볼까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건 쉽습니다. 이러니까 실제 가격도 빨리 오르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내리는 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내리는 게 기회이기도 하고 주유소가 사후 정산제를 이유로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까 원가는 줄어들면서 수익은 높이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5월 1일부터 유류세 10%를 인하한다고 했죠. 이때 기재부가 기대한 효과는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이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41원이었거든요. 기재부 말대로라면 1858원 수준으로 떨어졌어야 합니다. 이건 예전 수준하고 비슷한 건데 오히려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차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차는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태우는 버스도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물류 비용이 오른다는 거고 물류 비용이 오른다는 건 상품 원가가 오른다는 거고 상품 원가가 오른다는 건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걸 말하고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그대로거나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미친듯이 오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걸 잡아줘야 하는 데는 어디일까요? 한국석유공사는 대체 뭐하는 곳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국내랑 해외에서 석유 자원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 석유 자원 비축 사업을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 유통 구조 개선도 있습니다.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알드 주유소입니다.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오피넷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요즘 한창 기름값이 난리라 석유공사에서 뭔가 움직여줬으면 했습니다. 유통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가격을 못 잡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뭔지 보니까 2009년에 한국석유공사가 페루 석유회사를 8천억에 사들였거든요. 이걸 왜 샀냐면 이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이걸 사들이면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는 비중이 0.3%포인트 증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8천억으로 매입한 석유회사를 작년 초에 28억원에 매각해버렸다고 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석유 탐사 광부를 실패하고 유가도 계속 하락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을 자연 분야 투자회사에 전부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은 상황이라 기름값을 잡을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대신 기획재정부에서 기름값 폭리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후 정산제를 손보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이 인하 시점에 맞춰서 소비자 가격에도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정유사 사후 정산 문제 해결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아예 정부 차원에서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관행을 청산하겠다는 거죠.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걸 성공하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그렇다고 이 청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사실 당연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고 하면 정유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후 정산제라는 게 2013년에도 크게 논란이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 4곳을 상대로 사후 정산제라는 게 주유소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S-오일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사후 정산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움직이면 정유사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고 이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될 거고 이 소송전으로 사후 정산제가 청산될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최근에 유류세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기름값은 미친듯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오늘 영상 정도면 충분히 정리되셨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